흔히 잇몸병이라 불리는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요, 몸 전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폐질환, 심지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잇몸에서 생기는 염증이 몸으로 퍼져가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취약해지는 잇몸 염증을 관리만 잘해도 이러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정말 간단하게 잇몸을 염증에서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소금이 아닌 이 약을 사용해라입니다. 흔히 잇몸을 지키기 위해 소금을 사용해서 가글을 하거나 심지어 소금으로 양치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안 하는 이만도 못하게 됩니다. 일단 소금으로 양치나 가글을 하는 이유가 소금 속 미네랄의 향균 효과 때문인데요. 고농도의 소금물 사용은 잇몸 조직에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죽염이나 굵은 소금의 알갱이가 치아 표면을 마모시켜 에나멜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구강 내 수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고요. 이렇게 건조해진 입안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짜고 어려운 소금 대신 약국에 가면 3,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이 약을 사용하세요. 클로르헥시딘이라는 성분은 세균을 억제하고 소독하는데 매우 탁월하여 치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재인데요. 이를 구강 세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약 0.12%로 희석한 제품이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약재이기 때문에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치 후 입을 헹궈낸 후 뚜껑의 용량컵에 따라서 입에 넣습니다. 이후 30초에서 1분 정도 머금고 있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따금씩 잇몸이 부었거나 불편한 느낌이 나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 딱히 증상이 없더라도 잇몸의 건강을 위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가글을 하시어 잇몸을 소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번 사용하실 때 너무 장기간 사용하면 입속에 유익한 균도 없애거나 드물게 착색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일주일 미만으로만 사용을 권합니다. 잇몸 건강을 위한 두 번째는 두 가지 칫솔을 사용하라입니다. 칫솔모는 크게 일반모와 미세 칫솔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미세 칫솔모는 잇몸에 미치는 자극이 적고 치아와 잇몸 주변의 좁은 공간을 더 꼼꼼하게 세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이 약해 쉽게 붓거나 출혈이 잦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미세 칫솔모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미세모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모가 훨씬 부드러워 이 사이사이 세척이 용이한데 반해 치아모의 힘이 약해 치아 표면의 치태 제거에는 일반모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 칫솔을 구비하고 입안에 이물질이 많거나 양치질을 자주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일반모를 사용하시고, 적어도 하루 한 번은 잇몸 부위의 건강을 위해서는 미세모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려우시면 아침과 저녁에 칫솔을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낮 동안 먹은 음식 잔여물과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세정력이 강한 일반모를 사용하세요. 아침에는 잇몸이 부드러워진 상태고 음식물 찌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잇몸의 건강을 위해 부드러운 미세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잇몸 건강 세 번째는 입을 마르지 않게 하라입니다. 우리 입안에서는 하루 1에서 1.5리터의 침이 분비됩니다. 노화가 진행되고 당뇨와 같은 질병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침샘의 침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40대 이상부터 구강 건조증이 쉽게 생기는 거지요. 구강 건조증은 침 분비가 줄어 입이 마르는 질환입니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나 혓바닥 등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침에 의한 살균 작용이 줄어 입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입냄새가 심해지지요. 자,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와 저녁에 잠들기 전 물컵을 두고 무조건 한 잔의 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몸이 필요한 수분은 하루 2리터 정도인데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 간단한 걸 지키기 어려워합니다. 2리터를 재면서 마실 수가 없으니 오늘부터 정말 어떤 날이라도 딱 2잔만 더 마신다 생각하고 아침용 저녁용 물 한 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침샘을 자극하는 마사지입니다. 침샘 마사지는 귀 밑과 턱 밑에 위치한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침샘 기능이 퇴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운동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은 건강보험 혜택을 꼭 활용하라입니다. 제가 아는 72세이신 구독자분이 아직 생리로 사시는데요. 이가 그렇게 건강한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매년 생일날이 되면 치과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1년에 한 번씩 꼭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의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반면 잇몸 치료는 잇몸 안쪽에 숨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결국에 둘 다 목적은 같죠. 이와 잇몸에 붙어있는 치석과 치태를 없애 각종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이에요. 스케일링은 필수로 받으시고 만약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두 건강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되는 적은 비용으로 앞으로 10년간 잇몸을 지킬 수 있는 치료입니다. 스케일링 하면 이가 시리거나 이 사이가 벌어져서 안 받는다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스케일링을 자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먼저 치아 벌어짐 현상은 치석이 많이 껴있던 환자분들이 스케일링 후 치석이 떨어져 나가거나 잇몸에 붓기가 빠지면서 사이 공간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는 오히려 치아에 붙어있던 이물질과 잇몸에 염증이 빠지면서 붓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구강이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이가 시린 것도 치아를 싸고 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방치하는 경우 치석이 점점 커져 잇몸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심하면 치아를 뽑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병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자, 정리하면 첫째는 소금을 맹신하지 말고 잇몸 소독을 효과적으로 해주는 가글액을 사용하자.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칫솔모를 바꿔가며 사용하자. 셋째는 입이 마르지 않게 하자입니다. 그 방법으로 침샘을 자극하는 마사지와 아침 저녁 하루를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습관을 만들라 배우셨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을 활용하여 스케일링과 잇몸 관리를 받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앞으로 큰돈 들이지 않고 임플란트나 틀니 생각 안 해도 될 만큼 노년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팁으로 찾아올 예정이오니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